예, 물리 4주차 강의, 2학기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 요새 뭐 전기 자동차 많이 유명하죠. 예, 그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담는 겁니다. 전하를 담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건데 바로 이제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 뭐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겠습니다. 자, 26장 캐패시턴스. 전기 용량. 뭐 다이엘렉트릭, 뭐 유전체. 자, 요 관련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우선 실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강의한 내용에서 전하들을 모아놓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정전기 에너지가 막 쌓이는 거죠. 쌓입니다. 그거를 눌러놓은 힘을 탁 치면 팍 퍼져나가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받침을 탁 치면 이거 탁 떨어지죠. 내가 올려놓은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정전기 에너지를,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전기 에너지 쌓아놓는데, 어떻게 쌓아놓냐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도체예요. 이것도 도체예요. 두 개의 도체를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서, 건전지 1.5V짜리를 갖다 놔도 됩니다. 건전지를 놓고 열어가지고, 여기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여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동전을 갖다 놔도 돼요. 동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무거나. 이미 모양이 상관없어요. 딱 해놓은 다음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딱 닫아요. 스위치를.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R자 전하가 제로였는데 이걸 딱 이렇게 닫아 놓음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여기서 여기 전위가 여기 높아요.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낮은데 여기가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1.5V라면 여기가 0V가 되고, 여기가 2V면 여기가 0.5V다. 이래가지고, 요 사이가 1.5V 차이 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전위 값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 차이가 1.5V 정도 돼요. 1.5V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건전지가 근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요 놈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데, 즉, 전자가 여기 전자가에서 전자를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전자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요.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은, 여기 있던 전자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간 만큼. 전자가 2개 가면은 여기 2개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잘 보면 전자가 이동하는 걸 요 부분에 잘 보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 전위가 여기가 높고 낮은데 마이너스 전위는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죠? 마이너스 전위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전위가 낮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서 움직이죠? 여기서 움직이죠.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움직여요. 마이너스 전하는. 근데 여기 전위가 높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를 가만히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놈이. 배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줘요. 얘가. 그럼 뭐죠? 얘 가만 놔두면 떨어지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게 해줘요. 제 손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제 손에서 이거 올리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죠? 제가 밥 먹고 나온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얘는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화학 에너지를. 그걸 돈으로 주고 파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화학 에너지가 확 일을 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가야 될 놈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화학 에너지. 그 에너지만큼 여기 이제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키니까 전자가 이렇게 와요. 그럼 딱 오면은 도체죠. 그러니까 여기 쫙 퍼져요. 여기 플러스가 딱 퍼지고. 자, 아까처럼 그 공면에 따라서, 막 이렇게 퍼집니다. 딱 퍼져.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도체니까 여기 잘 움직이죠.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그 등전이 면이 됩니다. 여기. 등전이가 되죠. 여기도 잘 움직여요. 이제 회로에서 보면 이런 검은 선들은 다 도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하가 잘 지나가는 그렇게 도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Q가 쌓이면은 이게 마이너스 Q가 쌓이고 요 사이에는 이거 하기 전에 전이차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V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V 마이너스가 되죠. V 마이너스가 이제 전이가 이제 달라져요, 서로. 그리고 요 사이에 델타 V가 됩니다. 델타 V가 성립하죠. 어디가 높냐면 이쪽에 높고 이쪽이 낮아요. 플러스 쪽입니다. 저는 플러스 쪽이 높다 그랬죠? 이게 플러스. 그래서 델타 V가 생기고, 전하 Q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 전이차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전이차가 0이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전하가 막 가면서 전기장이 생기고 전이차가 생겼죠. 전이차가 생기는데 요 사이의 전이차가 얘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가 이제 가령 1.5V가 되면 끝이에요. 이 1.5V가 되면 얘는 더 이상 이 이상을 못 올려줘.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얘가 5V면 5V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 요 사이를 1.5V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끌고 가요. 1.5V까지 계속 그냥 힘을 줘서 막 끌고 올라가요. 그러다 1.5V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려줄 수 있는 팔의 힘이 뭐 MGH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더 센 걸 하면 더 세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 얘가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사이가 1.5V 될 때까지 올려줘요. 요 사이가. 그때 이제 Q가 쌓이죠. 이때 요것과 요것의 차이. 여기를 만약에 5V짜리로 해놓고 똑같은 걸 놨는데 5V짜리로 해놓으면 Q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기겠죠, 뭔가. Q가 더 많이 생겨요. 이거 100V로 하면 똑같은 상태에서 요것만 딱 100V. 그럼 Q가 더 많이 생겨요. 그거 해보면은 요 관계가 비례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요걸 알 수 있어요. Q와 델타 V. 자, 여기 Q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전기장이 생기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장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Q가 올라가면서 전위 차이가 Q가 생기면서 전위 차가 막 생겨요. 요것과 요거 관계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례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요걸 알아보니까 이 Q가 CV더라 이거예요. 델타 V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우리가 Q equal CV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V는 이제 양의 값으로만 따져요. 요렇다는 걸 알았어요. 이 C는 바로 요놈의 모양, 요놈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똑같이 1.5V를 놨는데 요놈의 모양을 바꾸고 요놈 가는데 모양을 또 바꿔서 하면 이게 또 달라져요. 똑같은 모양인데 요거 간격을 또 같이 하면 또 달라져요. 배치를 달리하면 또 달라져요. 요놈이 그거예요. 요놈의 C가. V는 1.5V까지 가겠죠. 그때 이제 얼마 닮아지느냐 하는 거는 요놈의 모양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요놈의 모양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꽉 담아놓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딱 끊어놔요. 그 끊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다 부도체니까 공기도 이런 데 부도체고 여기도 끊어 이거 못 나가죠. 부도체니까. 공기는 재련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가 저장해 충전했다 그러죠.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있다가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꼬마정걸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딱 연결하면은 이제 이 플러스가 이제 낮은 재로 이제 이쪽으로 못 가는데 공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라가요. 여기 전자 이제 플러스가 지나가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지나가죠. 실제는 전자가 이쪽으로 지나가지만은
얘기를 편하게 해서 우리 나중에 플러스가 가는 건 이제 전류라고 샀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 빛이 나죠. 이게 전등이면 빛이 나고 이게 히터면 열이 나고 열이나 빛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요. 여기에 정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플러스 막 담아두는 거죠. 담아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담아놓고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싹싹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때 들어가서 충전해놓죠. 아침에 배터리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막 쓰잖아요. 낮 동안. 다 쓰면 또 충전하고 그러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요걸 방전이라고 그래요. 방전하는 겁니다. 예. 요걸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장에서 할 일인데, 예. 바로 충전과 방전, 정전기적 에너지를 담고 쓰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거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사실은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게 요렇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험 사실을 찾았는데, 이제 이런 모양들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해한 건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이라고 하면서 많이 불편한 게 뭐예요? 충전이죠. 사용하다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모자라면 이제 난리 나죠.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못 쓰게 되죠. 다 떨어지면 빨리 충전해야 돼요. 그럼 지금 화두가 뭘까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거죠. 내가 한번 전기 에너지 딱 밤에 충전했는데 이걸로 일주일 써. 그러면은 우리 뭐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죠. 불편한 게 다 없어지죠. 얼마나 생활이 더 편리해지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화두는 배터리, 축전기, 전화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축전기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화두입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죠. 리튬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런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죠. 그런 거. 건전지는 한 번 넣거나 화학 에너지를 넣고 나서는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건 1차 전지라고 하고 배터리는 계속 넣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또 쓰죠. 계속 반복해서 쓰죠. 이런 걸 2차 전지라고 그래요. 2차 전지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걸 가장 잘 만드는 제일 그 좋은 배터리를 만든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LG전자예요. LG전자하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3사가 있죠. 우리나라 3사가 현재 최근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LG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현재 최고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하고 SK이노베이션이 뭐 4위 6인가, 뭐 5위 7인가, 뭐 할 때 이 정도 돼요. LG 말에 의하면은 한 20년 전부터 이 시장을 보고 준비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배터리를.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요걸 좀 수식화하기 위해서 좀 더 수식화하기 Q 이퀄 CV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C가 장은 중요해요. C가 중요해요. 같은 V를 걸었는데 C에 따라서 Q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Q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맞아요. 뒤에서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겠지만 우선 Q가 많아야 돼요. Q를 많이 저장하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많이 저장하려면은 얘는 이미 걸어주는 거니까 얘가 커져야 돼. C를 크게 해야 돼. C를 크게. 이게 우리 화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C를 잘 알아야 돼. 그럼 C가 뭐냐? 그럼 C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 다음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음 같은 데 실험을 해요. 평행 도체판 두 개를 놓고 여기 플러스 시그마,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균일 전기장이 생긴다고 했어요.
비율전기장이고 전기장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 안에만 생겨 여기 전기장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전기장이 상쇄됩니다. 요놈에 의한 것하고 요놈에 의한 것이 반대. 요놈에 의한 것이 여기서 이거고 요놈에 의한 것이 여기서 이거라서 합해서 똑같아서 무한평면판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게 제로가 되고 안에서만 생겨요. 얘 거 이거고 얘 거 이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제 입실론 제로 A분의 Q. 여기가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라고 생각합시다. Q가 쫙 돼 있고 이 면적이 A고 이 거리는 D라고 합시다. 거리는 D라고 합시다. 그 요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돼요? V는 ED라 그랬죠. ED. 양의 값으로 넣으면 ED.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A분의 Q.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C는 어떤 관계예요? V분의 Q의 관계예요. 요 비례 관계라 그랬죠? 그럼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V분의 Q가 어때요? V분의 Q가 D분의 입실론 제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C의 속성이 나와요. 이 C의 특성이. 뭡니까? 공간적인 특성이 있죠? 공간적인 특성. 입실론 제로는 뭔가요? 여기가 공기나 진공일 때 값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요 사이에, 보통 이제 공기죠, 공기. 요 사이의 문제예요, 사이의 문제. 저 사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놈이 결정된 다음에는 뭐예요? C가 크려면 A가 커야 돼. C를 하기 위해서는 A가 커야 되고 D가 작아야 돼요. A가 커야 되고 D가 작아야 돼. 그러면은 두 개를 뭐예요? 면적을 크게 하면 크게 하고 거리를 가깝게 할수록 C가 커져요. 그 특성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Q를 많이 담아요. Q를 많이 담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일반화시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C를 이렇게 만드는 거, 이 C를 여러 가지고 모양이 여러 가지가 아주 가능한데 다양한데 이제 면이 있어야 되고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면이 커져야 되고 간격이 작아져야 되는 기본 개념을 다 유지해요.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거죠, 이렇게. 자, 여기 C가 이제 나왔는데 C를 이제 잠깐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에 대해서는 뭐예요? 정의가 Q by V죠. 쿨롱 퍼 볼트죠. 쿨롱 퍼 볼트. 요거를 우리가 F라고 하고 페럿이라고 했습니다. 페럿. F라고 씁니다. 단위 F라고 씁니다. MPS, 요거 MPS 단위가 MPS 단위니까 기본 단위, 기본 7개 단위, MPS 3개, 나머지 4개, 그냥 MPS.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페럿이라고 합니다. 페럿. 이거를 우리가 전기 용량, 이게 바로 캐패시턴스예요. 캐패시턴스. 그리고 요거를 캐패시터. 그리고 요거는 특별히 평행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평행판. 이제 뭐 축전 원통형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고 여기 이제 도체 원통이고 도체 원통이에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렇게 저장하면 여기 이제 플러스 Q가 생겨 여기 마이너스 Q가 생겨요. 그럼 이걸 원통형 축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형 축전기죠. 이 구도체하고 얇은 구 이렇게 놓고 충전하면 여기 플러스 Q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Q가 돼요. 여기 공기나 이제 다른 거 하죠. 공간. 그럼 요거 구형 축전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축전기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요거 조금 우리가 저 앞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요것도 이제 책에 다 있어요. 요것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그러니까는 C equal
Q분의 V, C 이퀄 V분의 Q죠. V분의 Q. V분의 Q. 자, 여기서 여기서 요 사이에 V를 보면, 여기서 요 사이에 V를 계산합니다. V를 계산하면, 델타 V, 어떻게 돼요? 델타 V는 요 반지름이 A고, 요 반지름이 B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 A 끝점에서 B 끝점까지죠. 마이너스 A점에서 B 끝점까지 2벡터 도트 ds 벡터 이거잖아요. ds 벡터 이건데, 여기서 요거, 이 벡터가 여기서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등기죠. 이 벡터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 벡터가 가우스 원칙은 요 안에 있는 점전학교, 요게 R 자성분의 KQ. 요렇게 나옵니다. 요 외부에 상관없이 요 안에 구형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와요. 점전화 같이 나와요. 여기는 점전화. 외부의 건 영향을 안 줍니다. 안에 거에. 그 요거 나오고, 요거 EDR이고, 요게 A에서 B까지 해서 마이너스 R 자성분의 KQDR. 요거 적분하니까나 마이너스 KQ에 요거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죠. R분의 1이 A에서 B까지죠. A에서 B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플러스 KQ에 다가 RA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A분의 1이 되죠. 그럼 A가 작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델타 V, 그래서 델타 V분의 Q, 델타 V분의 Q 하면은 여기 델타 V잖아요. 델타 V분의 Q 하면은 요거 뭐예요? 델타 V분의 Q, K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요거 절대값으로 하면 요게 C예요. C로 하면 C가 K분의 1에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절대값으로 하면은, 절대값으로. 그럼 요거는 뭐예요? K분의 1. K분의 1. 요것이 AB분의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죠? A 마이너스 B. 요 절대값.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 AB분의 B 마이너스 A. 양의 값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C죠. C가 커지려면은 요게 0이 돼야 되죠. 요게 0이 되고, 가만있어요. C V분의 Q. C가 잘못됐나? 이게 밑으로 가야 되죠. V분의 Q. 이게 잘못된 거예요. 델타 V분의 Q는 K에다가 요것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요거죠, 요거. 미안해요. 요거 알게 됐습니다. 요거 절대값. K하고, 요건 AB분, 요게 AB분의 절대값으로 치면은 B가 크니까 B 마이너스 A가 나요. 그러니까 역수니까 A 마이너스 B분의 AB가 됩니다. AB.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B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요거 양수로. B 마이너스 B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려면은 요게 0이 돼. A와 B와 0에 가까울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요게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AB가 크다는 건 면적이 커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개념이야. 가깝고 면적. 얘도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얘가 C가 얼마냐면은, 원통령 수정, 얘가 길이가 L이고, 요게 A, 요게 A고, 요게 B예요. 그럼 요거 C가 얼마 나오냐면은, C가 2K 쿨롱 함수, ln B by A분의 L.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즉, 얘가 커지려면은, 요게 0에 가까우면 커지죠. 요게 0에 가까우면 요게 1에 가까워야 돼. 1에 가깝다는 그 말은 A와 B가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있어야 돼.
그럼 1에 갖고 0이 되죠. 그래서 L이 커진다는 말은 면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고 면적이 커져야 돼. 길게 길어져야 돼. 기본적으로 C의 정체는 면적이 커지고 간격이 작아져야지만 얘가 커져요. C가 커져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공간적인 특성은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럼 C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로만 쭉, 공간적인 특성만 쭉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간격을 갖춰야 해야 되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춰야 하면은 서로 플러스와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순식간에 그냥 팍 지나가죠.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처끼리 그냥 금방 합성이 되는 거가 똑같아요. 엄청나게 있는 것들이 그냥 금방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그냥 전화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서로 상쇄돼 버려요. 다 분리해 놓은 거를. 이게 배터리가 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가는 게 이게 타는 겁니다. 방전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얘를 간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 얘를 이 문제를 안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뭘 집어넣습니다. 절연체를 집어넣죠. 이게 통과하지 못하게 이쪽으로. 그러면은 얘를 절연체 집어넣으면은 붙일 때 얘를 만들 때도 안심하게 만들 수 있죠. 안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종이 쪼가리 집어넣어도 되고 플라스틱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심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겠지만 절연체를 집어넣으면은 요거 이제 커패시턴스가 C가 커집니다. 일거양득이 되죠. 그 절연체를 집어넣으면서 간격도 유지해가지고 방전되는 걸 막아주고 이것들이 더 많은 전화를 담을 수 있게 해줘요. 자, 고성질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C도 커지니까나 C를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커지게 하는 여기 물질을 만드는 게, 창조해내는 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화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전화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것, 요것만 잠깐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중요한 건 하나 이제 평행판 측정기. C equal D분의 입실론 제로이다. 자, 요거. 나머지 원통형이나 구형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걸 줍니다. 이걸 줍니다. 근데 요건 안 줘요. 평행판 측정기 안 주니까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지 않습니다.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은 D분의 입실론 제로 A다.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평행판 측정기 나온 것 같고 현재 요건 나온 건 없는데 그냥 문제만 하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판 측정기를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귀찮죠? 저렇게 다 그리면. 그래서 측정기를 이제부터 회로의 기호를 설명하겠는데, 회로 기호. 까만 건 도선이에요. 까만 건 도선이고, 이거는 도선은 도체예요. 잠깐 보였지만, 이건 스위치. S라고 쓰죠, S. 스위치라고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V라고 씁니다. V나 또는 입실론하고 E라고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원이에요, 전원. 이게 기전력이라고 하고 전이차. 전이차. 몇 볼트, 건전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요거에 해당합니다. 요런 거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평행판을 놓고 C라고 쓰고 요거를 축전기,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 축전기, 캐패시터.
캐패시터라고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써요. 평행으로 평행판 축전기랑 맞춰서. 이거 뭐 원통형이든 구형이든 뭐든 간에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왔죠. 뒤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항이란 거 이렇게 표현하죠. 저항, R하고 저항이라고 하나.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기호로 몇 가지 좀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요거 보세요. C인데, C는 요 간격 D하고 요 면적, 요 사이 공간이야. C가 D분의 입실론 제로 A라고 했죠. 이거를 4파이 K분의 1 D분의 A 이렇게 쓰고, 우리가 한번 요 전기 용량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A가 손바닥만한 거 한 10cm 합니다. 10cm 곱하기 10cm 0.01 제곱 MKS 단위로 요런 면적에다가 간격을 한 1mm 정도 를 띄운 놈은 캐피시턴스가 얼마 될까요? D를 계산해 보면은 4파이 K분의 1에다가 D가 10의 -3승, 요게 10의 -2승. 그 다음에 4파이분의 1에다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10. 이렇게 되죠. 10. 그럼 10의 8승. 4고 36파이분의 1에다가 10의 -8승. 4, 3, 요거 100. 대략 10의 -10승 정도 되네요. 10의 -10승이면은, 10의 -10승. 자, 요거 뭐였죠, 요게 D가 1mm, A가 0.01m 제곱. 10cm, 이런 거예요. C가 대략 D분의 입실론 제로 A가 10의 -10승, 단위가 뭐죠? 페럿이죠. 그럼 요거는 10의 -1승 곱하기 10의 -9승 페럿. 10의 -1승 나노페럿. 10의 -9승을 나노라고 합니다. 나노페럿. 그러니까 0.1 나노페럿. 이 정도 되죠.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럼 여기 1.5V짜리를 걸어 놓으면은 Q가 얼마 그러니까 QCV니까나 0.1 나노페럿 곱하기 1.5V 걸어 놓으면은 0.25 나노쿨롱이 됩니다. 요거 곱하면 쿨롱이에요. 나노쿨롱. 그러니까 0.25 곱하기 10의 -9승 쿨롱이 저장되어 있어요. 10의 9승 쿨롱이. 요건 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요런 전화를 충전해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축전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축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축전기를 여러 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회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여기 처음에 축전기에 C에 전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C를 딱 닫으면은 충전된다 그랬어요. 이 충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뒤에서 그것도 다시 또 열게 하겠습니다만 딱 닫으면은 S를 닫으면은 S ON 하면 이게 닫는다는 거죠. 충전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이제 Q 이퀄 CV만큼 충전이 되죠. 충전이 됩니다. 충전된 상태에서 여기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Q가 DQ, Q가 막 이렇게 갑니다. Q가 양의 전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Q가 되고 마이너스 Q가 되고 또 잠시 후에 Q 플러스 D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DQ Q 플러스 DQ 막 쌓이죠.
쌓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만큼 되는. 최종적으로 얼마 되냐? Q10. 요만큼 돼요. 요만큼. 여기까지 걸리는 데는 이론적으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제 시간이 무한대 시간 걸립니다만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99%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충전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넣었다 닫으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전을 또 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럼 한꺼번에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C, V, 요거 스위치인데, 여기 A.B.점. 요 스위치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A로 연결하면은 스위치 A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충전이 되죠. 충전 후 여기에 S를 B로 연기면은 이걸 방전이라고 합니다. 방전되죠. 방전될 때 여기에 이제 뭐 같은 걸 넣죠. 부하 같은 걸. 그러면 이제 그 방전되면 때 이제 그걸 써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 놓는 걸 이렇게 놓고 R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부하라 그래요. 임의의 부하.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좀 빠져나가요. 자, 이런 걸 방전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자, 요건 이 뒤에서 따지고요. 우선 이렇게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간단히 회로를 봤는데요. 이제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V로 충전시키는데, 회로가 여기 C1, C2 축전기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충전시키면 전화가 쫙 가죠. 가가지고 여기서 쭉 가면, 여기 가다가 여기서 나뉘어요. 회로에서 이런 것들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그래요. 나뉘죠. 여기 이제 이쪽 지나가는데 10개가 여기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여기 7개가 여기 3개 갈 수도 있죠. 막 나뉩니다. 그럼 여기에 Q1이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Q1이 생겨요. 아니. Q2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몇 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계속 쌓여가지고 최종적으로 Q2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Q1 플러스 Q2만큼,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Q1 프라임, 마이너스 Q2 프라임 되죠. 그래서 이것이 Q1 프라임과 Q2 프라임 합한 게 이거 똑같아져요. 똑같은 양이 돼요. 이쪽으로 그대로 간 거니까. 이랬을 때 Q1과 Q1 프라임의 크기가 다르거나 Q1과 Q2, Q1 프라임이 그냥 같을까? 어느 걸까요? 어느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쫙 쌓이면 이제 평행선에 딱 도달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요 상태는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보면은, Q1이고 마이너스 Q1 프라임. 이게 다르죠? 다른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내부는 전기장이 들어가지만, 요 외부의 전기장이 아웃. 전기장이 제로가 아니게 되죠. 제로가 아니게 돼요. 이 캐패시턴스가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요게 크기가 똑같을 때 여긴 제로죠? 여긴 제로예요. 여긴 제로, 여기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나오죠. 플러스는 똑같을 때 이렇게 돼요. 근데 똑같지 않으면 여기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 Q와 마이너스 Q가 똑같으면 제로인데 이게 달라요. 다르면 제로가 아니면 여기 전기장이 생겨요. 외부에 전기장이 생겨요. 외부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외부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전기장이 있죠? 전기장이 있어요. 그 전기장이 있으니까 이 도처에 있는 전하가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거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움직인다는 말은 아직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계속. 뭐가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얘를 꽉 충전하면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이걸 딱 끊어놔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 말은 여기에 외부에 전기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전기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멈춘 상태 딱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Q1과 이렇게 되려면 Q1 프라임은 Q1과 같아야 돼요. Q1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외부에 전기장이 없어요. 요 조건이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정된 상태에 있으려면은 여기서 Q1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Q2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병렬 연결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 V 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C1, C2라고 하면은 여기 Q1이 되고 여기 Q2가 됐을 때 여기 마이너스 Q1이 되고 마이너스 Q2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만 얘가 이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해요. 쫙 있으면 꽉 차고 이제 이거 딱 치워도 요 두께가 가만히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요 사이의 전이체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요런 것들이 다 도체예요. 까방은 다 도체입니다. 여기서 전하들이 다 안 움직인다니까 등전이 상태예요. 여긴 다 등전이에요. 여기가 V면 여기가 제로예요. 그 여긴 다 제로예요. 제로. 여기 제로예요. 여기 다 제로. 여기 제로예요. 여긴 다 V예요. V예요. V니까 여기서 이게 전하가 안 움직여요. 이런 대로. 안 움직여요. 여기 다 제로니까 이쪽에서 안 움직여요.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요 사이가 V고 요 사이도 V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충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제 전하가 더 이상 안 흘러가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딱 보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렇게 되죠. 이 C1, Q1 마이너스 Q1, C2, Q2 마이너스 Q2고 요 사이의 전이차가 전부 다 V예요. 요 사이도 V고 여기도 V고 여기도 V 똑같아요. 요렇다는 걸 알아요. 모든 도소는 모든 도체는 다 등전이 있는 거예요. 등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추적해내는 게.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Q1은 C1V. V가 돼요. V가. 요거 V가 돼요. Q2는 C2V.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Q1, Q2를 알 수 있죠. Q1, Q2가, C1이 큰 쪽에 전하가 많이 쌓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 귀찮게 저렇게 만들면 하나로 만들 수 없을까? 하나로. C와 C2 대신 C 하나로. 그 대신에 조건은 여기 V고 여기가 여기 Q가 Q1 플러스 Q2가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Q.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인 C를 하나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요 C를 등가 축전기.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해요. 등가 전기 용량. 즉, 등가 전기 용량의 관계는 뭐래요? Q 이퀄 CV 관계.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Q는 Q1 플러스 Q2여야 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저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뭐예요? Q1이 C1V여야 되고, C2V여야 되고, 이건 C1 플러스 C2V여야 되죠. 그 말은 얘가 요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니까, C가 C1 플러스 C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나, 얘를 하나짜리로 바꿀 때 이 C는 뭐가 돼요? C1 플러스 C2짜리에 해당하는 놈을 하나 놓으면 되네요. 요 놈이 1마이크로쿨럼이고 요거 2마이크로쿨럼이면 2마이크로페럿이면은 3마이크로페럿짜리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단수는 하나짜리 딱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또 좋죠. 이렇게 등가 전기 용량을 알고 있으면 회로가 간단해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 직렬 연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돼요? C1, C2, C3가 되면은, C3가 되면 뭐가 돼요? Q1은 C1V가 되고, V는 다 똑같죠? Q2는 C2V가 되고,
Q3는 C3V가 돼요. 이게 다, V는 다 똑같아요. 여기 V예요. 다 V예요. 다 V. 이쪽에 다 V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되고. 등가는 Q 이퀄 CV에서 Q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Q가,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다, 어떻게 됩니까? C1 세트, V에서 C1 플러스 C2, C3가 되죠. 그래서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많이, 병렬로 많이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합하면 돼요. 병렬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직렬로 연결해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거 C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짜리 보면 C1과 C2를 연결해 놓고 이렇게 놓고 충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얘가 Q를 막 왔다 갔다 Q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Q가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전화가 없어도 Q가 생겼으니까 전기장이 생겼죠. 전기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생기니까. 이쪽에 있는 도체에서 주변에 전기장이 생기니까 여기 도체에 있는 전하들이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기장의 양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전자는 이쪽으로 오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Q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 양과 들어서. 그래서 전하이동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전하이동이 어떻게 되냐? 쭉 가서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에 이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Q가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Q가 되죠? 그 전하이동이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 플러스 Q가 돼요. 그 여기는 0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게 이렇게 분리만 된 거예요. 분리만 되죠. 여기 전기장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같아야만 돼요. 안 같으면 여기 전기장이 생기고 또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같을 때까지 이렇게 끌고 와요.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C1, C2예요. 이 V.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는 상태에서 최종 상태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거 V라고, 여기 V가 되고 여기가 0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0이니까. 여기 V라고 하면 여기 0이죠. 1.5면 0이고, 여기 2.5면 이거 1V. 어쨌든 V가 되고 0이 돼. 그러면은, 아까 축전기 하나 봤을 때, 여기서 여기 V- 할 때 여기가 전위가 낮아진다 그랬죠. 여기가 전위가 낮아지죠. 여기가 V-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 도체니까 여긴 전위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또 낮아지죠. 그래서 요점의 전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V에서, 여기가 V1이라면 요 사이의 전위차가 요게 돼요, 여기요. 요거를 요 사이의 전위차 V1이라고. V1이 요거 돼요. 그 여기 사이의 전위차를 V2라고 하면은, V2는 V1에서, 요 사이를 또, 그러니까, 그럼 또, V1에서 또 V2만큼 또 낮아지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여기 전위가 여기 높고 낮아요. 그 여기가 요게 뭐예요? 자, 여기 V1 이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예요? V에서 V- 떨어지고, V에서 요 사이, 그래, 요거를 V1으로 놓고면 이렇게 다시 봅시다. 자, 여기를 V라고 하고, 요 사이를 V1, 요 사이 V2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V-V1이 돼요. 여기는, 여기보다 또 V2만큼 또 여기가 높아요. 여기는 다 같은 전이고, 여기는 낮죠. 요것이 되죠. 그 열어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뭐가? 여기가 V가 되면 여기가 0이죠. 여기 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상. 그래서 V 이퀄 V1 플러스 V2가 돼요. 이 말을 여기서 V1 드랍하고 V2 드랍해가지고 전체 드랍이 V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때 이 V1은 Q 이퀄 CV에서 C분의 Q, C1분의 Q,
Q는 똑같죠? 얘는 C2분의 Q.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V1, V2하고. 자, 그런데 그럼 얘도 등가 전기용량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짜리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C자리를 바꾸는데 V를 넣고 여기에 Q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Q.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걸 바꾸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요걸로 바꿔둔 거예요. 요때 C를 등가 전기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C는 어떻게 돼요? V equal C분의 Q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 V 요 관계랑 보면 이게 뭐란 말이에요? Q C1분의 1 이런 관계죠. 그 여기서 V는 여기서는 V가 뭐예요? V는 C분의 1 C분의 1 Q죠. 근데 V가 지금 똑같죠, 저거랑. 저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저쪽에서 보면은 Q에다가 C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C분의 1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병렬, 직렬 연결일 때 이렇게 돼요. 이게 만약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Q가 되면은 이래가지고 여기 Q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럼 요 Q 때문에 여기 전기장이 생기죠? 그럼 여기 있는 하나의 도체가 연결되어 있는 판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 중에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 전기장이 안 생기도록 전류가 안으로 정전기 상태에 딱 있도록 크게 같아지죠. 여기 분리됐죠? 여기도 또 분리돼요. 그게 계속 이렇게 분리됩니다. 요걸 하나로 딱 바꾸면은 요걸로 바꾸는 거죠. 이때 요 사이 차이가 V죠. 이때 요 사이 차이가 V1, V2, V3예요. 그럼 V는 여기서 여기 V죠, 이게. V니까 여기가 V고 V-1, V-V1이 되고 여기는 또 V-V2가 되고 여기는 V-V3가 되고 여기가 바로 0이 되죠. 요점이 0. 여기가 V일 때 여기가 0이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되고 요때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V는 C분의 Q인데 요때 V1은 C1분의 Q C2분의 Q C3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연결에, 병렬은 C1 플러스 C2, C는 C1 플러스 C2, 이렇게 되고, C1, C2, 직렬 연결하면은,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자, 이거는 보면 이렇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C1은, CI는 모두 양수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병렬 C는 임의 CI보다 커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여기는 C는 임의 CI보다 작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하면은 이 중에 제일 작은 놈보다도 작아요. 얘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작아져요. 얘는 작아져. 계속 할수록 작아진다. 작아지고 얘는 커져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 커지고 직렬로 계속 연결하면 작아진다고 그랬죠. C가 기본적으로 D분의 이필론 제로 A의 성질을 갖고 있죠. 얘가 커져야, 면적이 커져야 커지고, 얘가 커지면 작아져요. 얘는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죠.
얘는 길이가 커지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Q와 마이너스 Q인데 길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이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연결에 대해서 그거고요. 요 문제만 하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잠깐 보면은, 263만 잠깐 보자. 예. 다음과 같이 이제, 돼 있어요. 캐패시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4 마이크로쿨롱, 4 마이크로페럿, 1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6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8 마이크로페럿. 자, 요거의 등가 전기 용량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해요. 요거 바로 되죠, 요거. 합하면 되죠. 요거 합하니까 요거 합하면 뭐가 돼요? C는 C1 플러스 C2죠. 병렬이니까 커져야 되죠. 1 플러스 3이니까 4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그럼? 4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이 돼요. 그럼 요걸 하나짜리로 하면은 C분의 1은 병렬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2가 되죠, 2.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2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요것이 2 마이크로페럿이에요. 요거는, 요 8 마이크로페럿에다가 요거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C분의 1이 되죠. 그럼 요건 8분의 2는 4분의 1이 C분의 1이 되니까 요건 C가 4 마이크로페럿. 요 전체는 4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럼 얘는 요거 2 마이크로페럿이고 요거 4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그 요거는 하나로 바꾸면 뭐가 돼요? 병렬이니까 6 마이크로페럿. 6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전체 전기 용량은 요 6 마이크로페럿짜리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돼요.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되니까. 자,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26.4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4 한번 보고. 자,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C1하고 C2가 있는데 C1이 C2보다 커요. 얘를 델타 V로 요 사이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 요 사이를 델타 V로 전이차를 걸어줬어요. 그럼 여기 그건 뭐예요? 여기 똑같이 델타 V가 되죠. 그럼 여기 Q1 마이너스 Q1, 여기 Q2 마이너스 Q2 이렇게 전하가 충전되겠죠. 충전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관계죠? 이게 다 델타 V니까 Q1은 C1 델타 V, Q2는 C2 델타 V.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C1이 크니까 Q1이 좀 더 크겠죠. 자, 이렇게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여기 C1, Q1 마이너스 Q1, C2, Q2 마이너스 Q2 이렇게 넣어도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요 상태에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C1, Q1 마이너스 Q1, C2, Q2 마이너스 Q2. 요거를, 요 도선을 요쪽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버려. 이렇게 연결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가 나서 흘러가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은, C1, C2. 이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죠. 요쪽 면에는
Q1 플러스 Q2가 아니라 Q1 마이너스 Q. 여기서는 Q1 프라임, Q2 프라임이라고 할 때 Q1 프라임 플러스 Q2 프라임이 여기서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Q1 마이너스 Q2가 돼요. 요만한 양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양. 여기서는 마이너스 Q1 프라임, 마이너스 Q2 프라임. 왜냐하면 이건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크기가 되어야 되죠. 그때 이거는 요런 조건이 만족돼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요 사이에 걸리는 요거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물어보는 건데, 에너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에너지도 있습니다. 에너지 얘기 못했나. 자, 요거부터 잠깐 보면은, 자, 새로운 요게 되죠. 새로운 요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이 뭐죠? 여기서 조건이? 요거였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델타, Q1 프라임은 C1 델타 V 프라임이죠. Q2 프라임도 C2 델타 V 프라임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죠. V 프라임을 알아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Q1 프라임하고 Q2 프라임 하면 이거죠. 근데 이제 Q1 프라임 더하기 Q2 프라임은 C1 플러스 C2 델타 V 프라임인데, Q1 프라임, Q2 프라임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Q1 마이너스 Q2 C1 플러스 C2 델타 V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V 프라임은 C1 플러스 C2분의 Q1 마이너스 Q2이고, Q1 마이너스 Q2는 요거죠. C1 마이너스 C2죠. C1 마이너스 C2 델타 V. C2의 델타 V죠. C1 플러스 C2. 자, 이래가지고 전압이 원래 이거였다가 이게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계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에너지 관계를 빠졌는데, 에너지 관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전기에 Q가 모여 있으면 그 에너지가 얼마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전하가 막 이동한다 그랬죠. 실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지만은, 여기 전하가 막 이동합니다. dq라는 게 막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Q 이미 시간 t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때 Q가 이동해서 여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라지 Q까지 가는 거죠. 그 이렇게 가는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이의 전위는 요거죠. C분의 Q. 요때는 전위차가 요거밖에 안 돼. 이제 꽉 채우기 전까지. 요때 Q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위를 막 이렇게 해놓는다는 말은 에너지를 내가 막 올려놓는 것과 똑같죠? 외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죠. 에너지가 축적된 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V'일 때, Q일 때, Q에서 Q 플러스 DQ로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U에서 U 프라임으로 바뀌죠. 이렇게 봤을 때 얼마큼 증가해? 이때 델타 U. U 프라임 마이너스 U. 얼마큼 증가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델타 U, DV, 델타 U, Q, DQ죠. DQ, 델타 V. 요거죠. DQ 델타 V. DQ 델타 V가 요게 지금 DQ, V일 때, V 프라임일 때잖아요. 여기다가 DQ하고 Q 프라임, C분의 Q일 때, 요거예요. 요것이 바로 요거를 이제 DV라고 하면, 자, Q일 때, 이 말은 Q일 때 DQ를 이동시키는데 내가 하는 일, 내가 손 일이 바로 뭐냐? DU라는 에너지, DU. 이거는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막 올렸을 때, MGH. 이게 내 손이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외부에서 한 일이에요. 건전지가 한 일이에요. 건전지가 한 일이에요. 이만큼 에너지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쭉 연결시킵니다. 쭉 어디서? 처음부터 Q가 제로에서 나중에 꽉 찰 때까지.
Q가 제로였을 땐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였죠. 그러다 나중에 U 될 때까지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Q에서 또 DQ, 또 Q 플러스 DQ에서 또 DQ, 또 Q 플러스 2DQ, Q 플러스 3DQ, 라지 Q까지 계속 가면서 그 연관시키는 걸 이렇게 씁니다. 누적시키는 거. 요걸 적분이라고 하죠. 이걸 적분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간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는 U-0가 되고, 요거는 C분의 1, Q를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Q자승 0에서 Q까지. 그래서 2분의 1 CQ자승. C분의 Q자승이 되죠. 즉, 이것이 캐패시턴스 C에다가 내가 Q를 대전시켰어요. 그 정전기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거 다 계산해보면 정전기 에너지가 2분의 1 C분의 Q자승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울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양적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수치화돼서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Q를 많이 집어넣으면 좋죠. Q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거를 다른 걸로 하나 더 하면 Q equal CV로 이 관계식 항상 있으니까 이걸 하면 2분의 1 C분의 C자승 V자승 하니까 2분의 1 C. 이렇게 되고 또 요거를 C분의 1을 Q분의 V로 하면은 Q, 2분의 1 QV가 됩니다. 그래서 그 캐패시터에 Q와 V가, 캐패시터에 여기 Q가 있고 요 사이가 V다. 그럼 요 에너지는 2분의 1 QV가 되고, 캐패시터에 여기 C와 요 사이에 전이차를 하면은 2분의 1 CV자승이 되고, 여기서 캐패시터에 C가 있고 Q가 당겼다. 그러면 2분의 1 C분의 Q자승이라는 에너지예요.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요런 걸, 측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면은. 처음에 이거 바뀌기 전에 Q1 마이너스 Q1, C1, C2, 요 사이가 델타 V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총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델타 V라고 해서 CV 자승이라고 보면은 C가 얼마냐면은 이거 합하면 돼요. 합해도 돼요. C가 총이거든요. C1 플러스 C2 델타 V 이거였어요. 아까 이만큼의 에너지로는 이만큼 있었죠. 근데 나중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C1, C2에서 Q1 프라임 Q2 프라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델타 V 프라임이 됐죠. 그때 여기서 에너지는 U 프라임은 2분의 1 C는 그대로죠. CV에서 CV 자승에서 C는 그대로죠. C1 플러스 C2고 V가 델타 V 프라임의 제곱이고 델타 V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델타 V가 C1 플러스 C2분의 C1 마이너스 C2의 델타 V.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 26.4의 두 번째 문제가, 그래, 여기 보면은 2분의 1 C1 플러스 C2. 분의 C1 마이너스 C 델타 V. 요거는 여기서 U 프라임 분의 U를 보면은 U분의 얼마큼 변했나 보면은 U 프라임이 2분의 1 요거 없어지고 여기 아래로 가니까 C1 플러스 C2의 제곱분의 C1 마이너스 C2의 제곱. 더 많이 작아졌죠? 이렇게 작아지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 우리 문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다이엘렉트릭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 C일 때 QC, Q 놓고 마이너스 Q. 여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E가 생겨.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입실론 제로 A분의 Q. 이런 전기장이 생기죠. 요 면적이 A고 요 간격이 D면 이렇게.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런 상태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열어가지고 여기에 Q와 마이너스 Q가 있는 상태에서, Q가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 여기 C였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가령,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 공간이 공기가 아니라 이제 종이로 바뀌었죠.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뭘 집어넣었죠? 자, 여기 있는데 처음에 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Q0 마이너스 Q0 여기 C0짜리 C0고 여기 E0였어요. E0는 전기장이 있고 여기 처음에 V0였어요. 그리고 그 간격은 D이고 면적은 A예요. 자, 이때 Q0는 Q, C0, V0 이런 관계가 있고 E0는 V equal ED, V0는 E0D.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놈이에요. 이런 관계에 있는 놈인데 요 놈에다가 지금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 사이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Q0와 마이너스 Q0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가 달라지냐면은 얘가 여기 전기장이 원래 있었잖아요. 전기장이 원래 E0가 이렇게 있었는데 E0 벡터 때문에 여기 있던 그 물질 구조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플러스의 위치가 여기고 평균적 위치가 여기고 마이너스의 평균 위치도 여기예요.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는 원래 원자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골키퍼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경기 끝나고 평균 위치는 여기가 돼요. 평균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위치가 달라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평균 위치가 일치하지 않고 좀 달라져요. 요거를 분극이 됐다 그래요. 플러스의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분극이 됐다 그래요. 모든 전기장에 걸려지면 자꾸 이동을 하게 돼요. 이탈을 하게 돼요. 분극이 된 걸 그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원래는 여기에 여기 분자들이 분극이 없었다가 이렇게 분극이 돼버려요. 플러스가 좀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이게 막 이동이 됩니다. 좀 이렇게 되고,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골고루 막 영어에 있던 놈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얘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좀 많아져요. 좀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물질마다 달라요. 이게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많이일 수도 있죠. 이게 도체면은 얘랑 똑같아요. 전기장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될 수가 있어요. 물체마다 여기 선대식이 달라요. 특징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체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부터 여기에 분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부터. 그런 분자가 있어요. 그런 걸 쌍극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H2예요.
그 H2O는 HO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중심이 있고 플러스 중심이 이렇게 좀 분극이 돼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걸 쌍극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래부터가 요 주변에 가면 요 전기장이 있어요. 가까운 데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에 이제 전기장이 또 좀 반응을 좀 합니다. 이동도 좀 하고. 어쨌든 간에 쌍극자 분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더라도 전기장이 있으면 분극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분극이 얼마큼 많이 되느냐 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처음에 E0였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죠. 요거를 induced, 유도된 전기장이 생겨요. 분극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기장이 좀 이쪽 방향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전기장은 원래 거에다가 얘 때문에 분극이 돼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합해지는 게 나와요. 그런데 얘가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E0 벡터와 E 벡터의 크기가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항상. 얘가 커요. 그래서 E 이퀄 카파분의 E0 해가지고 카파를 1보다 크다고 하고 요 카파를 요거를 유전상수라고 합니다. 유전상수가 항상 1보다 커요. 이 유전상수를 이번에 책에 실험으로 유전상수 값을 쫙 봤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카파 유전상수가 공기 건조하고 1.000 공기가 1.000 여기 찔려나오고 종이 3.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여기 또 뭐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주 큰 게 뭐예요? 타이타늄 3 스트론튬 타이타늄 뭐 합성 어떤 물질인데 요게 228 233 또 유리 파이렉스 유리 5.6 유리 5.6 뭐 이렇게 있어요. 유전상수 값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공기보다 다 큽니다. 그렇죠? 공기 입자도 여기 있는 공기가 있으면은 공기 입자도 산소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극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전이차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V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사이에 전이차가 E가 됐으니까 ED가 돼요. 원래는 V0 이퀄 E0D였죠. 이거였는데 E가 작아졌으니까 전이차가 작아져요. 요 사이 전이차가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 C를 보면 C는 V분의 Q. 원래 C0는 V0분의 Q0였죠. V0분의 Q0였고 E0D분의 Q0였어요. Q0였는데 이제 C일 때는 어때요? C는 V분의 Q에서 V가 얼마예요? V가 델타 V ED가 됐고 Q는 안 변했죠? 도망가지 못하고 생각 그대로예요. 근데 E가 카파분의 E0죠. Q0가 되고, 요거 카파가 앞으로 오고, E0D Q0가 되고, E0D가 C0죠. 카파 C0. C가 커졌어요. C보다 커요. C0보다 커졌어요. 그 유전체를 넣으면서, 전기 용량이 커졌어요. 얘가 항상 1보다 크니까. 커진다는 걸 알아요. 커지면서 간격도 저절로 딱 유지시켜줘요. 아주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가 큰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얘가 클수록 이런 놈이 좋잖아요. 이런 놈이. 공기보다 좋죠. 그러면은 얘는 Q 이퀄 CV에서 C 이퀄
카파 C0V. 같은 걸 넣더라도 얘보다 카파만큼 더 많이 전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이에 전하 얼마만큼 담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담을 수 있냐. 하나 여기 이제 유전 뭐가 있는데 여기를 전하를 이제 막 이제 내가 막 전화 올려놔요. 마음대로 올리면 여기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이 생길 거예요. 초연적 전기장이 생기면. 그럼 전기장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시키죠. 여기 원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점점 하죠. 그럼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요. 유전 파괴가 일어나요. 아까 유전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죠. 공기도. 모든 물체가 전기장이 강해지면 결국 뜯어져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분리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 자체에서 서로 인력으로 있던 것보다 외부 전기장이 커지면은 전기장에서 분리돼 버립니다. 그게 구름에서 빠박 순식간에 일어나죠. 엄청 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 막 계속 올려주면은 큐를 막 올려주면 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가죠. 플러스 이온이 이쪽으로 나가고. 순식간에 이게 타버려요. 빠박 하고 타버립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타는 거예요. 타는 문제들이. 꽉꽉 채워놨잖아요. 꽉꽉 채워놨으니까는 잘못해서 한번 딱 방전되면 순식간에 돼버려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전되기 직전까지 유전 파괴가 되는 것까지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공기 같은 경우, 진공 말고 공기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유전 파괴 농도를 보면은 단위가 카파가 유전 상수죠. 요거는 유전 강도입니다. 유전 강도. 유전 강도 보면 10의 6승 볼트 퍼 미터 단위예요. 볼트 퍼 미터. 요 단위인데, 요 단위로 공기 같은 경우 3. 공기는 300만 볼트 퍼 미터 되면은 유전 파괴가 일어나요. 자, 공기가 있어요. 여기에 공기인데, 이게 공기예요. 여기에 전이차를, V를, 여기 V가 2. 전기장이죠, 2. 2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 전기장이 이만큼 되면은, 이렇게 큰 전기장이 되면은, 이게 공기 입자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분리돼 버려요. 팍!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전기장을 만들 만큼 전하를 막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저절로 깨지기 때문에, 깨져버려. 그럼 다 올려놓은 게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이때까지밖에 못 올려요. 이걸 유전 강도라고 해요. 이 유전 강도를 보면은 종이 같은 경우는 16이 나오고 다들 공기보단 커요. 얘가 8이 나오고 유리가 5.6, 14.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말은 공기보다도 종이 쪽에 유전 강도를 1600만 볼트 퍼 미터까지 더 높여서 있어요.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 자체는 더 커지지만은 전압을 양당의 전이차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1600만, 1m 사이에 1600만 볼트까지. 공기만 있어 300만 볼트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공기일 때 입실론 제로. 그때 Q0, C0. 여기 E0. DA. 해가지고 여기 전하, 처음에 Q0 맥스가 얼마냐면은, 맥스로 할 수 있어요. Q0가 C0, V0인데, V0, 여기 V0. CV, C 맥스인데, C0 맥스. C0는 이제 D분의 입실론 제로라고 하고, C0는 D분의 입실론 제로예요. 요거였는데, 얘가 얘를 공기로 되어 있을 때 V0 맥스까지 전하를 담을 수 있죠. V0 맥스가 바로 300만이죠. 3 곱하기. C0,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이때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담을 수가 있죠.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에너지 맥스를 보면은 2분의 1 C0 V 맥스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1 C0, 이거죠. C0, 요거를, ED. C0, E0 맥스. V 이퀄 ED. 요거죠, 요거. 요것도 E0 맥스 D. 요게 바로 유전강도, 요거 바로 E예요. E 맥스. E 맥스가 이거예요, E 맥스. 얘는 300만 볼트 퍼 미터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놓은, 얘를, 다가 입실론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Q는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 CV 맥스까지죠. CV 맥스까지예요. 맥스까지인데, C는 카파 C. C는 얼마큼 커지고, V는 E 맥스 D. EMAX-D까지죠. 그런데 이것이 EMAX-D를 EMAX를 E0 맥스, 요거 E0 맥스라고, 요 공기를 E0 맥스라고 하면, E0 공기에 대해서 Emax 3분의 16. 요걸 N이라고 하면은, 요것이 카파 C0, N배의 E0 맥스 D. 요렇게 되죠. N배 E0 맥스가 되죠. N배 E0 맥스. 그래서 카파 N C0 E0 맥스 D가 되고, 여기 카파 N, 이것이 바로 뭐예요? Q0가 되죠. 그래서, 유전체를 집어넣으면은, 유전체의 유전 강도하고, 유전 상수하고 유전 강도에 의한 배수만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이죠. 2분의 1 CV 자승. 자꾸만 공식을 까먹네요, 제가. 2분의 1 CV 자승이죠. CV 자승이니까는, 2분의 1 카파 C0, 놓고 나면, V가 NV0. N배가 되죠. NV0 맥스. NV0 맥스. 보다 이렇게 이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카파하고 N제곱하고 2분의 1 C0 V0 맥스. 이렇게 돼가지고, 카파 N제곱, 요거 U0. U0 맥스보다, 얘가 U맥스가 이만큼 더. 그래서, 이 값이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전하왕, 전기 에너지를 많이 비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놈을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이놈을 쓰는 데 좋은데, 이놈이 특이한 물질들, 많이 있는 물질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싸요. 유리나 이런 것들이, 석영, 이런 것들이, 실리콘, 이런 것들이 모래 이런 데서 널려 있죠. 흙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 걸로 뭔가. 이런 걸로 만드는 특수한 합성 물질이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면 좋죠. 그런 걸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찾는 것들이 이제 금속공학, 물질공학 학자들이 이것들을 큰 걸 찾죠. 그래가지고 큰 걸 찾습니다. 자, 여기서, 요 정도 하고요. 요 뒷부분에, 뭐, 축전기 배열을 여기,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또 도체를 놓고, 요 사이에 건기커를 하면서 요 사이에 전기 용량 얼마냐,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것 좀 보시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문제로 들어갈 때는 우선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어려운 문제를 쳐가지고.
예, 관련된 것, 뭐, 요런 뒷부분에 좀 응용된 문제들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따로 또 질문 주시고요. 예, 우선은 요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물리 4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